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3강 데이터의 기술, 즉 자료 분석의 시점에 대해서 1. 전체의 변동, 두 번째 그룹 간 비교,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3.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한 분석, 그 다음에 4. 시점 변화를 통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제4강 자료의 요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는 시점인데 데이터의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자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 분석의 시점, 즉 데이터 분석의 시점, 시각인데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자료를 분석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자료를 분석을 할 때 그 시각, 시점은 첫 번째가 변동이라고 그랬어요. 변동. 이 변동을 통해서 그 흩어진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자료에 대해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그룹 간 비교입니다. 그룹 간 비교. 자, 분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히스토그램이나 상자 수염도죠. 이 히스토그램이나 상자 수염도를 어떻게 그려서 그 분포를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분포. 그 다음에 좌우대칭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봉우리가 몇 개인지, 봉우리가 하나인지, 봉우리가 두 개인지를 보시면 되고요. 해서 우리는 서로가 비교를 하시면 돼요. 상자 수염도도 마찬가지죠. 이 모양을 통해서 흩어진 정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염의 길이, 그리고 자료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료가. 이와 같이 어떻게 그룹 간 비교를 할 때는 히스토그램으로 혹은 상자 수염도를 그려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분포를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즉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히스토그램과 상자 수염도를 그려서 그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그 그룹 간의 특성,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요 변수 간의 관계입니다. 자료 분석의 시점에서 첫 번째, 전체의 변동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두 번째, 그룹 간 비교를 하고, 세 번째,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서로 간의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관계를 보면 돼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서 계속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예요. 복수 변수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뭐예요?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를 탐색이죠, 탐색. 복수 변수 간의 관계죠. 서로 간의 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서로 영향을 주는지 받는지, 그 관계를 탐색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자, 이 변수 간의 관계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파악을 해요? 첫 번째, 두 변수예요. 변수나 별량이나 같아요. 두 별량의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포도예요. 산포도. 이거 산점도라고도 해요. 점으로 그리기 때문에 분포에서 이거 흩어진 정도, 점이 흩어질 산에다 포죠. 흩어질 포 해서 산포도인데 그냥 점으로 그리기 때문에 점이 흩어진, 그래서 산점도라고도 합니다. 산점도 똑같은 얘기예요. 산점도. 이렇게. 그 다음에 산포도 혹은 산점도 행렬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그룹의 두 변수 사이의 그 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 히스토그램 산포도예요. 우리 변수 간의 관계를 볼 때는 그려보면 알아요. 그 관계, 시각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서로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 볼까요? 두 별량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두 변수 사이에 두 변수 간의 히스토그램이에요. 자, 보실까요? 이거는
그룹은 두 그룹입니다. 그룹은 몇 개? 두 그룹. 두 별량 히스토그램인데 그룹은 두 그룹. A팀과 K리그, 야구 K리그의 A팀과 B팀 두 그룹 사이에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그룹에서 보세요. 두 그룹이 있는데 A팀, B팀에서 그들의 팀에서 세로는 뭐예요? 안타입니다. 안타를 나타내요. 예, 위로 갈수록 안타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는 도루입니다. 도루. 자, 우측으로 갈수록 도루가 많은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안타와 도루 사이에 서로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즉, 쉽게 말하면 안타를 이거는 무슨 얘기냐? 안타를 많이 치면 칠수록 우리는 도루할 기회가 많겠죠. 주루를 해야 어떻게? 도루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주루 하려면은 어떻게? 1루로 가려면은 안타를 쳐야 1루까지 주루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를 많이 치면은 도루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팀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의 그 특성을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A팀의 경우 안타를 많이 치면 도루를 많이 하는지, 그렇죠? 자, A팀의 경우 자, 안타를 많이 치면은 도루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B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타를 많이 치면은, 자, 안타를 많이 쳐요. 안타를 많이 치면은 그게 도루를 많이 하는지 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A팀과 B팀에서 안타와 도루 사이의 그 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는 A팀의 특성과 B팀의 특성,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A팀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A팀의 경우는 이 경우는 보시면은 안타를 아주 잘 치는 경우죠. 안타 보면은. 그런데 도루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도루는 이 정도니까. 그런데 A팀 중에서 이 선수들, 요 그룹은 어떻게? A팀 중에서도 요 그룹은 어떻게? 요 선수들은 안타도 잘 쳐요. 안타도 6개 치고 6개 쳐요. 주당 예를 들어서. 그리고 도루도 많아요. 도루도 잘하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니까. 자, 안타도 잘 치고 도루도 잘하는 선수가 요 A팀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데 보시면은 B팀은 안타는 여기까지니까 보세요. 여기까지니까 어떻게? 안타를 잔치 이 그룹이죠. 요 B팀에서 요 선수들은 뭐예요? 안타를 도루를 진짜 잘해. 그죠? 여기까지니까 막 도루 9개씩이니까. 뭐예요? 그런데 안타는 잘 못 쳐. 이 얘기 뭐예요? 요 선수들은 요 A, B팀 중에서 요 그룹에 있는 선수들은 뭐예요? 안타는 잘 못 쳐. 그런데 한번 출루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도루를 잘한다는 얘기죠. 뭐예요? 발이 빠른 선수들이란 얘기죠. 안타는 잘 못 치지만 한번 나갔다면은 어떻게? 도루는 잘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 B팀은.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경우죠. 이 경우는 안타를 잘 쳐요. 안타를 잘 치지만은 도루는 그렇게 썩 많지 않아요. 한 평균 정도. 안타는 잘 쳐요. 어느 정도. 하지만 도루는 평균 정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확연히 이 두 그룹의 모양이 다르다는 걸 보세요. 모양이 다르죠? 달라요. 이렇게 모양이. A팀과 B팀의 특성이 이 모양으로부터 우리가 이 그래프의 히스토그램의 그래프로부터 모양이 다른 것으로부터 뭐예요? 어떻게? 서로 A팀과 B팀의 특성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팀은 대부분이 안타 잘 쳐. 보세요. 안타 잘 치잖아요. 평균 6개 치니까. 평균적으로 6개 치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뭐예요? 그 중에서 안타도 잘 치고 도루도 잘하는 선수가 있다는 얘기, A팀이. 그리고 B팀은 안타를 잘 치는 선수가 일부 있어요. 요 일부. A팀에 비해서는 안타를 대부분 잘 못 쳐요. 자, 이 부분보다 낮잖아요. 낮아요. 그리고 발 빠른 선수가 있다는 거. 안타는 못 치지만 도루로 잘하는 선수가 있다는 거. 이 A팀과 B팀을 전력을 비교했을 때 어느 팀이 훨씬 우수해? 안타도 잘 치고 보세요. 안타도 잘 치고
안타도 잘 치고 도루도 잘하는 선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A팀은 전체적으로 안타를 아주 잘 쳐. 타율이 높다는 얘기죠. 우수해. 우수해. 근데 B팀은 A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타가 어떻게? 잘 못 쳐. 타율이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A팀은 안타도 잘 뛰고 도루도 잘하는 선수가 있고요. B팀은 도루는 잘하지만 안타를 잘 못 쳐. 전력으로 봤을 때 어느 팀이 우수해? A팀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우리가 요 그래프를 통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별량 사이에 안타와 도루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죠. 대체적으로 어쨌든 안타를 잘 쳐야 A팀 같은 경우 안타를 잘 쳐야 도루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B를 가지고는 그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어요. 도루 많이 하지만 안타 많이 못 치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요 위에 보시면 여기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안타와 도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나마 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삼푸드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거 홈런과 삼진 사이의 관계예요. 어떤 선수에 따라서 홈런을 치려고 의식을 하다 보면은 너무 휘두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삼진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내보면은 삼진 많은 선수가 홈런을 많이 쳐요. 대부분. 하지만 삼진 많이 당하지 않으면서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 우수한 선수죠. 아주 그런 선수도 있죠. 물론 에이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홈런 사이, 각각의 선수들의 삼진과 홈런 사이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홈런과 삼진 사이의 관계. 요 보시면은 우리가 요 관계를 대충 알 수 있겠죠. 보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 홈런이 많으면은 어떻게? 삼진도 많이 당한다는 거. 자, 홈런 수가 작으면은 삼진도 작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두 변수 사이에 자, 삼진과 홈런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포도 다시 더 보실게요. 산정도라고도 하고요. 삼포도라고도 합니다. 스캐터 플랫이에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두 변수에 흩어진 정도의 형상을 동시에 보기 위한 그래프가 바로 산점도, 산포도예요. 그래서 관측 대상 각각의 위치와 그 두 변수 간의 관계의 그 정도를 우리가 산점도, 산포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선수의 아까 말씀드렸던 홈런 수와 요거는 홈런 수와 이 삼진 수를 나타내는 거죠. 이 선수의 이렇게 관계가 대충 앞에 설명드렸듯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요 그래프는 환율과 이게 환율이에요. 1달러 얼마? 500원, 700원, 900원 실효 환율입니다. 를 나타내는 겁니다. 환율과 그 다음에 수출 수량 사이 지수입니다. 이건 지수, 수량의 관계를 갖다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뭐예요? 환율과 수출 수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이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려가는 거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히 외국에서는 가격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이 싸지니까 수입을 많이 하겠죠. 즉 수출이 늘어나겠죠.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어떻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산점도를 통해서, 산포도를 통해서. 보시면은 환율이 900원일 때 이 정도 수출이 됐어요. 그런데 1300일 때는 어디로? 이렇게 올라갔죠. 이와 같이. 이렇게. 뭐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수출도 증가한다. 즉 실효 환율과 수출 수량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 산포도로부터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포도 행렬이에요. 이거는 산포도 행렬.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안타와 타점, 그 다음에 타점과 삼진,
그다음에 삼진과 도로 사이의 그런 관계를 그 행렬을 복수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삼포도 행렬이라고 그래요. 보시면은 여기서는 한두 가지만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안타와 타점 사이의 관계. 안타를 잘 쳐야 타점을 많이 따겠죠. 그 안타와 타점 사이. 이것도 보시면 좀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관계가 있죠. 그리고 타점과 삼진 사이 관계입니다. 타점과 이거는. 이것도 어느 정도 이게 타점이고 이게 삼진이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삼진과 타점 사이에. 그다음에 안타와 타점, 이 정도로 할까요? 어쨌든 이와 같이 안타와 타점, 그 다음에 요거는 안타와 삼진, 그 다음에 요거는 안타와, 요 안타죠, 이거 안타고, 뭐예요? 이거는 도루죠, 도루. 도루. 그 다음에, 요거는 타점과 안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두 변수 사이, 두 별량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히스토그램 혹은 가장 대표적인 거 산포도, 산점도를 그려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 시점 변화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 분석의 시각에서 네 번째가 시점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료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즉 무슨 분석? 시계열 분석입니다. 시계열 분석. 자, 시계열이에요. 시계열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그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그 특징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열 정보. 자, 시간적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대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동을 관측을 하여 얻어진 자료에 의거하여 그 변동의 원인,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동을 관측하는 거죠. 그 변동이 어떤 변동, 어떻게 바뀌는지, 그 흐름이, 그 흩어진 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변동을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자료에 의거해서 뭐예요? 그 변동의 원인을 해명을 하고, 왜 그렇게 변동하는지, 그 변동의 원인을 해명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 이게 바로 시계열 분석입니다. 그리고 변동의 분류, 흩어진 정도의 분류죠. 그 변화의 그 분류인데, 변동. 가장 대표적인 게 경향, 트렌드죠, 트렌드. 두 번째가 주기성을 더해요, 주기성. 그 사이클이죠, 사이클, 주기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절성,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자료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시점 변화를 통한 파악, 분석, 시계열 분석.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계열을 분석할 때 우리는 경향 분석, 트렌드 분석하면 되고요. 혹은 주기성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계절 조정, 계절성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계열을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시계열 분석에서 경향 분석이에요. 상승, 하강, 이런 거 보는 거죠. 이거 실제로 가져온 겁니다. 최근에 자료를. 경향 분석인데, 이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 최근에 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시작해서 요거를 지금 제가 주가 지수를, 증권거래소에서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경향 분석이에요.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트렌드를. 시계열. 곡선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2019년 3월 21일, 2200 정도 됐어요. 요게 유지가 되다가 조금씩 떨어졌어요. 2019년까지. 경기가 계속 사실은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뚝 떨어졌다 회복했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실은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이와 같이 주가가 하락되어 왔습니다. 최근에까지 계속. 그리면서 약간 회복을 사실 작년 8월부터 회복해 왔습니다. 주가지수가 회복되다가 뭐예요? 아시다시피 코로나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뚝 떨어집니다. 지금 뚝 떨어졌죠. 정부가 돈도 풀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경향이죠. 하강 국면이죠. 그러니까 여기 2019년 3월 21일부터 이제 2019년
여기부터 여기까지 2019년 8월 13일까지는 하강 국면이었어요. 하강 국면. 그러다가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어요. 그 이후에 2019년 8월 13일 이후에.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뚝 떨어지죠. 즉 급격한 하강 국면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맞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경향을 분석하면 돼요. 트렌드, 그 흐름. 이로부터 우리는 앞으로 왜 그런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경향이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트렌드 분석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대략 현재가 상승 국면인지 하강 국면인지 알 수 있잖아요. 현재는 어때요? 코로나 사태 하강 국면. 하강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주식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어서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주기성 분석이에요. 즉 순환 사이클 분석입니다. 사이클. 경기 순환 분석이라고 이거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건데 첫 번째가 콘트라 TF 이거는 장기 순환입니다. 장기 순환. 장기 경기 순환이에요. 이거는 45년에서 65년 정도. 그러니까 45년에서 65년 요 정도 기간을 두고서 이게 사이클이 떨어졌다 올라왔다 내렸다 이게 사이클이죠. 주기성이죠. 주기. 45년에서 65년 요 간격을 두고 어떻게 경기가 장기 경기입니다. 장기 경기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쿠즈네츠인데 이건 설비투자. 설비투자. 그 다음에 주글러드 설비투자인데 설비투자는 10년 혹은 20년 간격으로 이게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점점 요 사이클 주기는 짧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종에 따라서 업태에 따라서 요 20년 정도 걸리는 것들이 있고요. 설비 투자가 그 다음에 최근에 사실 요거보다 더 빠른 것도 있어요. 사실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10년 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인 산업을 말하는 거고요. 제조업 일반적인.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떻게 이런 20년을 주기로 보세요. 20년을 주기로 이렇게 20년을 주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이클이죠. 떨어졌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이 사이클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사이클 파동이. 주글러는 10년 사이죠. 10년 이렇게 간격으로. 그 다음에 키친 파동은 이거 재고 투자입니다. 재고 투자에 따라서 재고 투자가 한 40개월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파동 이렇게 40개월을 간격으로 해서 이게 파동 즉 사이클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 주식 투자를 하거나 혹은 어떤 투자를 할 때 그 파동을 우리가 알면은 어떻게 그 파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바닥이다. 떨어졌어. 그럼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어. 그럼 앞으로 설비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죠. 설비 투자가 부족해. 경기는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러면 설비 투자는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파동에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판단하면 될 거예요.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은 떨어지는데 할 거예요? 물론 떨어지는데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오르기 전에 사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입을 하면 올랐을 때 여기서 팔면은 이 차이만큼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주기성, 그 사이클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끄집어낼 수 있다,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이것도 주기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짧아요. 4년 주기입니다. 4년 주기. 이게 실제로 이거 가져온 거예요. 4년 주기설이 지금 반도체에서는 이렇게 4년마다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거 실제 데이터예요. 4년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돈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계절성입니다. 계절성. 우리가 계절성 세 번째 우리가 시계열 분석에서
시간의 흐름, 그 변동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자료 분석을 하는데, 세 번째가 계절성입니다. 이 그래프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백화점의 매출액이에요. 백화점의 매출액인데, 보시면은 백화점의 매출액이고요. 그 다음에 88년부터 시작해서 98년도까지의 그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게 잘 모르겠죠, 이게 막. 응?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게. 뭔가 이게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화점은 계절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변동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조정을 해줘야 돼요. 계절성을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잠깐 아까 나왔던 거, 요거예요. 요거. 계절 조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자료가 즉 매출액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잠깐 변동이 있었지만은 상승 경향이죠. 그러다가 뚝 떨어져요. 계속 하강 국면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즉 92년 이후에 백화점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요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이 97년은 아마 여러분 아실 건데 IMF 위기 때죠. 이때 그 IMF 위기 전까지 막 엄청 이게 매출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IMF가 터지면서 어떻게 뚝 떨어진 거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은 빼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것은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어내면 돼요. 얻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화라가 있어요. 평화라. 이 평화라는 사실은 계절 주동도 평화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평화랍니다. 변동이 아주 불규칙해요. 이 불규칙한 변동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평활화, 아주 평탄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동평균법이 있어요. 평활화를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동평균법. 그 시점 사이에 그 변수, 별량이 있을 거네요. 여기서 보시면 t기, 그 다음에 t-1기, 이것보다 이전 거죠. 그 다음에 t-n 플러스 1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기간 사이에 그 몇 개의 기간, 뭐 1기부터 뭐 예를 들어서 3기까지, 4기까지 그 기간 사이에 값을 갖다가 평균을 내주는 겁니다. 이동하면서 하나씩, 시점 하나씩 이동하면서. 이게 바로 이동평균법이에요. 자, 볼까요? 자, 1995년도에 주가지수입니다. 실제로 주가지수인데 이거 실제로 가져온 건데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그 월별 주가지수 값입니다. 평활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평활화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요 값이죠. 2월 값이죠. 2월 값. 예, 평활화해서 3개월 이동평균, 3개월 7일. 즉 요거죠. 586.2 요거 그리고 2월달 거 그리고 요거 1월달 거 해서 3개니까 3 나눠서 평균 낸 거죠. 3개월.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동하면서 여기는 요거는 요 값이죠. 요 값. 요 평균 낸 거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요거. 이렇게 하나씩 이동하면서 어떻게 해요?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을. 즉 이와 같이 이동하면서 평균 내시면 돼요. 처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와 같이 이동하면서 평균을 내준 거예요. 이동평균이에요. 그래서 이동평균. 평활화죠. 평활화. 처음에 요거. 두 번째 요거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이와 같이 이동하면서 3개월치 평균을 내준 거죠. 이 경우는 3개월 이동평균. 뭐 주로 하는 경우 뭐 몇 주 이동평균, 뭐 4개월 이동평균, 5개월 이동평균, 뭐 5주 이동평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주가지수에서 주로 혹은 월로, 뭐 시간별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동평균을 통해서 우리가 평활화를 통해서
그 불규칙한데, 이게 아주 불규칙한데 요거를 갖다가 규칙화, 즉 우리가 이 이동평균을 통해서 불규칙성을 규칙성,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평활화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게 월별이고요. 이거는 월별 주가지수. 그러니까 평활화하기 전에 좀 불규칙하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좀 심해요. 근데 이거를 3개월 이동평균으로 나타내면 어때요? 그 흐름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규칙성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아, 올라가다가 하강, 상승하다가 떨어지고 있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앞으로 이게 떨어질지 오를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시계열 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자료의 변동, 흐름을 파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데, 방법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트렌드, 경향, 추세 분석이죠. 그리고 주기성을 보는 거예요. 주기성, 사이클인지 올라가고 어떤 기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변동이 파동이 주기성을 띠는지, 혹은 계절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계절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평활화입니다. 평활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동평균이에요. 해서 시계열 분석, 즉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료의 그 변동이 어떠한지를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곡선 그래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